오늘 오전 한국 기준금리가 3.5%로 동결됐어요.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7번을 연속해서 금리를 올려왔는데요. 그러다 지난 2월부터는 금리 인상을 멈추더니 오늘까지 4번 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했어요. 한국은행은 왜 금리를 올리지 않고 그냥 두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1. 물가가 많이 안정됐어요. 한국은행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물가 안정이에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 아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결정해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물가가 많이 뛰어올랐죠.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무려 6.3%를 기록할 정도였어요. 이에 한국은행도 시장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 정책을 펼치게 되었고요. 대표적으로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연초까지 5%를 웃돌던 물가 상승률은 이제 2% 후반대로 떨어진 상태거든요.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2%에 거의 다다른 셈이죠. 2. 자본 유출 우려가 줄어들었어요. 한 가지 더,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땐 자본 유출을 주요하게 고려해요. 자본 유출이란 한국에 있던 돈이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현상을 가리켜요. 다시 말해 원화를 팔고 대신 달러화를 사는 건데요. 그러면 원화가 약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를 수 있어요. 이걸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기존에 1달러 1,000원이었던 환율이 2,000원으로 오르게 된다면 똑같이 2,000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서 달러로 바꾸려 해도 예전 같았으면 2달러를 받았을 텐데 이제는 1달러만 받게 돼요. 환율 때문에 손해를 보는 셈이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한국 주식의 인기가 떨어져요. 다시 자본 유출이 일어날 수 있죠. 즉, 자본 유출의 악순환이 생기는 건데요. 자연스레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렇다면 이 자본 유출은 금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 걸까요? 금리가 낮으면 자본 유출이 생길 수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을 때 자본 유출 위험이 커져요. 왜냐? 미국이 한국보다 높은 이자를 제공하니까 한국에 있던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미국에 쏠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초만 해도 한국은 미국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해왔는데요. 그러다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됐고요. 이에 질세라 한국도 빠르게 금리를 올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여기까지 읽은 분들이라면 그러면 금리를 동결할 게 아니라 미국 수준까지 더 올려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본 유출 위험이 그리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 이제는 미국도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금리 인상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에 시장에서 실제로 돈을 빌릴 때 기준이 되는 국채금리도 상당히 떨어진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미국 금리가 여전히 한국보다 높다고 해도 그 차이는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본 유출 위험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이런 판단을 거쳐서 한국은행도 최종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요.